오늘 만날 이 사람 10만인 코너에서는 시국법회 준비위원장인 행운 스님 그리고 대변인 역을 맡은 진호 스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명진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죠. 왜 못하시는가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 문제라든가 예. 양평 고속도로, 예예. 그다음에 그 해병대 예. 전 수사단장 예. 박종훈 대령하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정율성 예. 기념공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념으로 자꾸 이렇게 거의 뭐 이념 전쟁이죠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국민이 불안하고 그래서 안녕들 못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현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죠? 이번에 이제 시국법회를 하시면서도 이제 많이 그 사부 대중들한테 많이 듣기도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그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핵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에서는요. 예. 핵 오염수 이전에 제주 또 남선사에 계시잖아요. 주재로. 오폐수가 바다에 이게 방류가 되잖아요. 예. 이 해녀들이 가서 이렇게 물질을 하는데 바다에서 냄새가 나는 거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대 목소리가 많이 있던 차에 이제 핵 오염수 문제가 터지면서 특히 이제 부산이나 또 제주는 해산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업자들도 많고 소비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이 얘기하는 거죠. 일본의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가장 피해 국가가 일본 아닙니까? 그렇겠죠. 일본의 물고기가 그걸 먹게 되고 또 어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고 나중에는 그 물이 돌고 돌아서 부산 앞바다 또는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들어보면 화가 나는 게 중국은 아주 강력하게 일본의 수출 금지, 그 수입 금지를 내놓고 세계에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죠. 한국은 반대로 미지근하게 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처리수다. 뭐 그러면서 이걸 그 돈 수천만 원을 들어가면서 영상을 제작해서 한국 사람에게 또 내거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친일 매국 행위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친일 매국 행위로 이제 국민들이 매도 아니지만 그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진호 스님께서는 좀 어떻게 일단 그 핵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핵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과학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에 근거해서 방사능에 대해서 가장 큰 공을 인류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분이 마담 퀴리입니다. 퀴리 부인.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죽은 원인이 피폭입니다. 방사능 피폭. 그 본인이 발견했던 라듐이 밤 되면은 환하게 이렇게 빛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보석처럼 팔목에 이렇게 끼고 다녔다고 해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랐죠. 본인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고. 근데 1900 이제 한참 흐르고 난 뒤에 프랑스에서 그 마담 퀴리를 이렇게 그 빵테옹이라고 하는 판테온 우리 이제 국립묘지죠. 국립묘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중에 발견이 된 게 마담 퀴리의 시신 자체가 방사능에 너무 많이 피폭이 돼서 관을 납으로 만들어서 방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피폭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묻었던 방제용 관을 만들어 특별 제작해서 과학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방사능 그리고 핵물질의 과학자라고 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그 과학자도 인체에 미치는 핵 피폭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러면 다 아냐? 모르죠 지금도. 아니라는 게
좌우를 막론한 그렇죠.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원자력 학자들이 다 공인하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확정된 예. 과학적 예. 사실이죠. 그게 완벽한 과학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 방사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라는 게 정확해요. 그렇죠. 그게 과학입니다. 우리의 예. 과학은.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은. 예. 대통령 윤석열이 얘기해서 예. 우리한테 이거 믿음의 세계죠. 별 영향이 없을 거예요. 예. 괜찮아요. 예. 라고 하는 건 믿음의 영역이지 예. 과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네. 정 그렇게 좋은 물이라 그러면 예. 일본 도쿄에 있는 네. 천안궁에 해자도 있더만요. 거기다가 한참을 담아놓고 예. 일본 천황이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 예. 맛있게도 드시고 예.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예.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예. 그때 우리 방류를 해도 예. 저는 늦지 않다. 그때도 저는 사실은 반대를 하고 싶지만 예. 일본 천황 일가의 목욕물로 못 쓸 처리수라면 예. 우리 해녀 삼촌들이 들어가는 그 예. 바닷물에도 한 방울이라도 넣으면 안 된다. 예. 홍범도 장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홍범도 장군님은 또 이 잠깐이라도 이쪽 절집안에 몸담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금강산 신계사에 예. 제 기억이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지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밑으로 출가를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예. 금강산에 계셨던 비구니 스님과 예. 인연이 돼서 예. 이제 그 가정을 이루기도 했고 예. 홍범도 장군이 이제 절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전에 홍범도 장군은 예. 이제 노비 출신의 예. 무학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절에서 들어와서 이제 그 지담 스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절집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한학을 한문을 그래서 예. 글을 이제 배우신 거죠. 깨우쳐. 그리고 그러면서 정보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소양도 이제 많아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올바른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냥 의기 넘치는 그래서 금강산으로 이렇게 숨어들게 된 이유도 그 제지업자 밑에서 일을 하다가 월급을 안 해주고 사람들 탄압을 하니까 이렇게 두들겨 팬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라고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부처님의 사상과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소양을 이제 갖추시면서 역사 의식과 그 민족 의식을 이제 훨씬 더 한층 더 이제 높아진 거죠.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물론 이제 밖에서 김구 선생도 또 이제 한용운 이제 의분에 넘치는 일이셨지만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북경에서 한 1년 동안 출가를 하셔서 스님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었어요. 이제 그리고 니메일즈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에도 보면 김산을 공산주의자로 만든 게 금강산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우남 김성숙 태호 스님, 태호 스님 김성숙이라고도 하고 김창숙 선생이라고도 하는 그분의 이제 모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교육기관 중에 하나가 불교 절이었고 사찰이었고 그리고 그 사찰에 있던 스님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신학문이나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을 배우면서 많은 분들이 1930년대 그리고 20년대에는 지금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가 뭐 동양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로 지식인들은 많이 공산주의에 그리고 그 사회주의의 그 세례를 받았다고 과거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항일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그리고 새로운 그 사상으로서 받아들인 것이지 지금처럼 김일성 빨갱이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평가를 달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한참 뒤에 그 새파란 어린
김일성이를 끌어들여가지고 홍범도 장군을 잣대를 재려고 하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정희가 친일파로서 그 혈서를 쓰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육군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렇죠. 독립운동가를 또 때려잡아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또 남로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13명인가가 사형을 받는데 그렇죠. 동료들을 배신하고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5.16 쿠데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차제에 친일파를 정리를 하자. 그러면서 국립묘지에서 박정희를 파묘하자. 뭐 육사에서 뭐 안중근이나 뭐 김좌진 장군이나 뭐 하여튼 좌우지간 독립운동가 그 흉상을 철거를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해가지고 고향 앞으로 보내자.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친일파들 일제 때부터 재산을 이렇게 일본 이 가면서 물려준 재산이나 이런 것 등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회수하고 그래도 이번에 다 청산을 하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정부가 괜히 이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뭐 공산당 운운하고 빨갱이 운운하는데 지금 빨갱이라고 이 얘기 하는 놈이 빨갱이다. 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요? 빨갱이라고 저그들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빨갱이라고 이 얘기하는 놈이 빨갱이다. 여지까지 빨갱이라는 단어를 그동안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빨갱이라고 하는 놈은 뭔가 뒤가 구리거든. 친일파이거나 아니면은 뭐 숨길 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얼마 전에 국채를 흔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잖아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건과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 소련 공산당 가입했다, 입당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서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3.1운동 정신을 흔드는 국채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이 조계종의 정의로웠던 항일운동의 역사의 거의 전체를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아름답고 정의로운 일들의 하나인 항일의 정신 그리고 중생을 사랑했던 자비의 노력들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채를 흔드는 일임과 동시에 조계종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사명대사, 서산대사에서부터 그렇죠. 저기 멀리 가서는 우리 원효 스님까지도 욕을 매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윤석열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이 이념 전쟁을 전 조계종도가 나서서 따끔하게 가르침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 이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또 최근 또 이제 그 서희초 선생님 희생도 있었지 않습니까? 생명을 앗아간 이러한 그 참사, 19 참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태도에 대한 성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우리 도정수님까지, 행운수님께서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이러한 정부의 모습, 생명을 대하는 태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어떤 심경으로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려고 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인지 뒤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재물을 바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짓거리를 했던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의 이익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인간들이에요.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예, 예. 이태원 참사 때 예, 예. 그 뒷얘기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 예. 위패도 영정도 그리고 예, 예. 근조 리본도 거꾸로 달게 해놓고 예, 예. 뒤에서 어떤 짓거리들을 했냐면 한동훈이의 마약과의 전쟁을 빛내기 위해서 그 이태원 희생자들의 예, 예. 소지품을 검사를 하고 예, 예. 그렇죠. 부검을 하겠다고 그렇죠. 요청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아픔에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는 그것도 못된 놈들인데 예, 예. 그 죽음을 마약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이번에 수해 참사에 수습하러 나간 해병대 1사단 예, 예. 포병대대의 예, 예.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윤석열이 그랬댔잖아요. 이런 건으로 예, 예. 사단장을 책임을 물으면은 누가 사단장을 하냐? 이런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앗아간 아니 사람 죽은 걸 가지고 책임을 안 물으면 뭘로 물을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군대에 군인으로 가서 예. 수해에 휩쓸려도 안 되지만 그 수해 지원을 나가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0,000원도 안 되는 구명조끼 하나 안 입힌 거잖아요. 못 입힌 게 아니고 그렇죠. 해병대 마크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론 쇼를 잘한다고 칭찬받았고 그 칭찬받은 사람들 그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맹세를 해서 수사를 잘했던 사람을 항명수계로 몰아서 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정권이고 예, 예. 그냥 야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예, 예. 너 이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 이 자식 완전히 보내버려야지 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이 검찰 정권의 본 모습인 거예요. 민낯이다. 예. 그렇지.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어쨌든 그 현안이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뭐 현안도 많이 터졌고 그것에 대한 그 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첨언 좀 할게요. 예. 홍범도 장관. 제가 예. 너무 화가 나서. 예, 예. 제가 해군에서 군종 법사를 했습니다. 예, 해군 예. 해병대에서 예. 해병대에도 그래서 제가 가슴 깊이 또 이렇게 최수근 상병에 대한 것도 남다르게 좀 다가오고 예. 해군에서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잠수함 홍범도 예,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예, 하는데 예. 해군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해군에서 이건 그냥 에피소드인데 예, 예. 해군들은요 생선을 먹을 때도 예. 이렇게 한쪽을 먹다가 뼈가 나오잖아요. 그럼 뒤집질 않아요. 뒤집질 않는다. 예, 예. 왜냐하면 그러면 배가 뒤집힌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속설이 있으니까. 좀 있군요. 근데 예.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예, 예. 배의 이름을 한 명을 바꾼다라는 게 예, 예. 해군에는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먹던 생선도 안 뒤집는다니까요. 그 뼈를 그 위에서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밑을 먹어요. 아. 그런 해군들한테 예, 예. 한국 해군의 자존심이에요. 굉장히 전략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수함 승조병들이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부대 중에 하나가 한국 해군 잠수함 부대예요. 아, 예.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고 맹택 없는 놈들이 부동실을 해가지고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그 이름 바꾸라 하는데 해군 자존심에서 그 부름 받으면 안 되죠. 박정훈 대령이 그 모습을 보고 예, 야 6.25 이후에 예. 아주 군인 같은 군이 나타났구나. 또 그 해병 전후회라든가 예, 예. 그 해병대 그 군인들이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 예. 아 역시 해병은 해병이다. 막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예, 예. 어느 하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 심지어 인간까지도 예, 예. 귀한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생명을 그냥 뭐 이렇게 도살장에 있는 소나 그 뭐 이렇게 돼지나 이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데에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 분노를 하는 거고 최소한 일이 벌어졌으면 사과도 하고 거기에 대체 국민이 만족할 만큼 뭔가 수습을 하고 이런 그 행태를 보여야지. 뭐 이게 너 죽었어?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팽개 쳐버리면 누가 군대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할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어떤 위험의 현장에 가가지고 누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뭔가 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뭘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국가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이태원, 오송, 최수근 상병, 그리고 서희 홍범도. 초등학교를 관통하는 예. 아주 단순한 그러나 진실인 말이 이번에 선생님들 이제 피켓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진상 규명이 추모다. 저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추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태원도 그렇고, 예, 이태원 참사도 그 제대로 된 추모를 막고 있죠. 네. 이 검찰 정권이 오송도 그렇고, 그렇죠. 최수상병 일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그 진상 규명을 한 번도 저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강제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죽음들이 계속 전국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경전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부처님 시대에 윤석열 같은 이런 그 국가 지도자가 좀 이렇게 빗댈 만한 사람이 좀 있나요? 그건 뭐 부처님 당시가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지고 횡포를 부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폭군이 집거 통치를 하면 국민들을 그냥 마음대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지 못하죠. 그 대신에 성군이 왕위에 올라서 하게 되면 나라가 풍요롭고 백성이 행복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과거 우리 무슨 연산군이라든가 또 이 불교하고 뭐 이렇게 이 합작을 해가지고 뭘 하는 공민왕이라든가 그 신돈 공민왕 때 이런 저런 그 상황과 좀 비슷하다.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왕들은 말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참여도 하고 그리고 또 끝내는 잘 하려고 또 노력도 한 흔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무대 본 거지. 그냥 막 막무가내로 그냥 막 여기저기 종횡무진. 지금 압수수색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 쓸데없는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냥 무조건 이 공포 정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계셨다면은 우리 명진 스님은 네 놈 윤석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죽비소리를 좀 날릴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순신 장군 그 동상 앞에 뭐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예수한테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좀 나와봐라. 그래 예수 이렇게 손잡고, 응? 야 이놈아, 대통령질이라도 똑바로 좀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 진우 스님은 좀 어떻게? 너의 악행이 수미산을 넘었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TV, 명진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저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마이TV는 향후 시국법회와 그 불교계의 그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보도하도록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마이TV, 명진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 코너는 오마이TV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두 분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하실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010-3270-3828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국법회를 좀 도와주실, 후원해 주실 분은 계좌를 저희가 이렇게 내보낼 테니까요. 거기에다도 또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오마이TV, 명진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